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깊은 주제인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어떻게 삶을 다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종결이든 사별이든 간에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상실감을 어떻게 대면하고 통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과 존재 가치를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실 후 심리신경학적 반응,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 두뇌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는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변형에 특히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교감 신경계가 자극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 증가, 수면 장애,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뇌가 사회적 연결의 상실을 원시적 차원에서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집단에서의 고립은 생존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반응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을 회피하지 않기. 첫 단계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과도한 일, 즉각적인 새 관계 형성 등으로 감정을 마비시키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유를 방해합니다. 대신 자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그리움이 일고 있구나. 현재 내 가슴이 아프고 무겁구나.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과정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압도되어 고통받는 정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1차적 고통은 존재하지만 2차적 고통은 감소합니다. 관찰자적 자아로 존재하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관찰자적 자아입니다. 이는 모든 경험을 지켜보는 의식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이미지나 형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찰자적 자아는 관찰되는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이 상실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경험하는 자아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관찰자적 자아로 전환하면 시각이 바뀝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실감에 빠져 있구나. 이 순간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러한 자각 자체가 관찰자적 자아의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상 재구성의 단계적 접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상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현실 수용하기. 우선 상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 리듬 재확립하기. 상실 이전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상의 중심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자신만의 리듬과 루틴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 점심 후 짧은 산책, 저녁에 일기 쓰기 등 자신만의 소소한 의식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틴은 안정감을 제공하고 일상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기억에 재구성과 통합, 상실 후에는 과거 기억들이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배운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기억을 재구성하면은 과거의 경험이 단순한 상실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의미 체계 구축하기. 상실 후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단한 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예술적 표현을 탐색하거나 자연과 더 깊게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인정에 대한 의존성 줄이기 상실 후에는 타인의 공감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지지를 얻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주었으면, 이런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외부 인정이 아닌 내면의 균형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점차 혼자 있는 시간에도 평온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인식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 없이도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내적 안정감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에 일상 재구성은 자기 자신과 다시 깊게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타인의 존재 없이도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기반을 재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자각 훈련과 내면 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상실을 경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성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